저희가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노래와 직접 맞닿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광으로 갈까요? 차라리 정량리로 떠날까요? 네, 가수 서른도가 부른 노래 나침반인데요. 바로 이 나침반, 정치적 나침반이 필요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순위 확인하고 이야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자, 안대희 전 대법관 작년에 국무총리 지명된 후에 결국 낙마했었는데 해운대로 갈 것 같은 조짐이 좀 보이네요. 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대희 대법관이 이제 마음을 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오히려 이 서울 종로에서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크게 경합하는데 네. 이 소식이 계속해서 다뤄지는 가운데 오늘 부산에 내려가면서 네. 혹시 부산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오히려 좀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 서울의 종로 출마선은 완전히 잘못됐다. 일단 출마는 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네요. 예, 그거는요. 네. 이런 겁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측에서는요. 어디를 출마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역을 결정해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부산에서는요. 네. 부산시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강사로 섰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부산시당에서 요청이 온 것이 바로 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아. 넉 달 전에 요청이 왔습니다. 네. 또 부산시당위원장이 박민식 의원이라는 네. 과거에 검찰에서의 안대희 사단에 있었던 검사 출신 네. 의원입니다. 그리고 박민식 의원의 오랜 후원회장을 맡았던 게 바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기 때문에 당시 여름에 몇 달 전에 수락한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고 부산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지역구를 경기고등학교에 있었던 정치 1번지 종로로 가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부산 출마에도 어색한 것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지만 네. 부산에서 이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부산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 해운대와 가까운 부산 동부지청에서 근무를 했고 또 부산 고검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부산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자주 부산에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해운대와 기장구 쪽 저희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현재는 해운대 기장갑 이렇게 두 구가 나눠져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좀 인구가 많아서 분구 예정 지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해운대가 인구가 계속 늘면서 네. 또 하나의 신설구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안대희 전 대법관 주변에서는 어떤 서울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네. 분구가 되는 지역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도 피하고 또 부산이라는 안방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정치를 펼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요. 저는 이제 안대희 대법관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 확인한 안대희 대법관의 성향은 이제 저돌적인 검사로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고향이라지만 해운대 출마하면 너무 좀 손쉽게 당선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까요? 예, 그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대희 대법관도 지금 현재 어느 지역구에 나올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안 나올 것인지 네. 이 자체도 완전히 확정을 짓지 않았다. 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좀 잘 알기 때문에 쭉 네. 얘기를 들어본 걸 보면은 네.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어디에 가서 쉽게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대희 대법관이 총리가 내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의 수임료 문제만 가지고도 바로 그 자리를 그냥 거부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안 나올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드린 바로 이 질문 때문이죠. 너무 안대희가 손쉬운 길을 간 것 같다. 그답지 않다는 말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하지만 이런 작년의 정치적 고비 때문에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서는 이것을 뛰어넘고 싶은 욕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역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를 개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 변호사 활동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약속한 기분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대희 대법관이 총리직을 물러나면서 총리 후보직을 물러나면서 했던 그 약속이 11억 기부를 약속한 건데 같이 함께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기장 쪽에서 정치를 계속해온 분의 육성을 통해서 지난 팩스 입당 이후 몇 달 사이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열 길 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 참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아무리 권력의 눈이 멀고 정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지난 8월 새누리당에 도둑 입당을 한 사실도 모자라서 이를 감추고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공작 혐의까지 일삼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행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가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만복 전 원장이 바로 지난 8월에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했다는 사실은 어제 보도를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것은요. 지난 8월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놓고도 바로 최근까지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 남북 정상회담 선언 이 기념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12.8 재보궐선거 부산 기초의원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지대회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거 새누리당 공작 아니냐 이렇게도 불거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김만복 전 원장의 양다리 처신으로 인해서 참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일단 부산에 있었던 그 내년 총선 관련된 이슈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눈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좀 밝은 얘기로 갈까요? 순위 확인하겠습니다.